안녕하세요. 79세 된 윤봉수입니다. 35년간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시작해서 과장으로 퇴직했죠. 그런데 요즘 둘째 아들한테 참 서운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너무 밝히신다. 연금 관리도 제대로 못하신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기가 참 막막했습니다. 첫째는 교사인데 아파트가 좁아서 저를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라고 해서 고마워했죠. 둘째는 물류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380만 원 정도 됩니다.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옷 파는 일을 하고 월급이 250만 원쯤 되고요. 부부가 합쳐서 630만 원 정도 버는데 아파트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자만 한 달에 75만 원씩 나갑니다. 애들 둘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금 18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150만 원은 생활비로 보태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으로 개인 용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껴가며 쓰죠. 그런데 작년부터 둘째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연금을 너무 함부로 쓰시는 것 같아요. 통장 관리를 저희가 해드릴까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동기들하고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오면 또 돈 쓰고 오셨네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회비 1만 원 내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혈압약 사러 약국에 가면 꼭 필요한 약만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마치 제가 남의 돈 훔쳐 쓰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 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님 편히 계세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TV 보고 있으면 아버님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제가 샤워 좀 길게 하면 아버님 요즘 수도요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를 주니까 집에 있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35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서 9%씩 떼고 나라에서도 9%씩 매칭해서 35년간 모은 돈이에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나라에서 공짜로 받는 돈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친척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둘째가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연금 셔틀이에요. 돈만 갖다 주시면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친척 하나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요즘 노인분들이 다 그래. 돈만 밝히고 자식들 힘들게 해.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각종 상장과 표창장들을 다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게 모범 공무원상이었어요. 입사 5년 차에 받은 건데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아서 받은 상이었죠. 그 다음에는 지역발전 공로상을 꺼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서 일할 때 지방세 징수율을 크게 올려서 받은 상이에요. 당시에 우리 구가 전국에서 징수율 1위를 했거든요.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납세자들과 소통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한 결과였어요. 세 번째는 청년 공무원상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불의의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일했다고 받은 상이죠. 그때는 공무원들 뇌물 받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시민봉사상을 꺼냈어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는데 특히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을 10년간 했거든요. 다섯 번째는 모범 납세자 발굴 공로상이었습니다. 탈세자들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성실 납세자들을 발굴해서 모범 사례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여섯 번째로 꺼낸 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상이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세금 신고를 도와주면서 받은 상이죠. 일곱 번째는 공직윤리 실천상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직관을 전파한 공로로 받은 상이에요. 여덟 번째로 시정발전 공로상을 꺼냈어요. 새로운 세무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을 인정받아서 받은 상이었죠. 아홉 번째는 장기근 속상이었어요.
35년간 단 하루도 무단 결근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꺼낸 건 퇴직할 때 구청장님이 직접 써주신 공로패였습니다. 윤봉수 과장님의 35년간 헌신적인 공직생활은 우리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후배 공무원들의 영원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상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모부가 이런 분이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제야 둘째도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돈은 정직하게 번 돈, 땀 흘려 번 돈이에요. 3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성실히 일해서 받는 연금이에요. 이 연금으로 여러분 아들 가정에 매달 150만 원씩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제가 남의 돈 축내는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친척들이 둘째를 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모르고 그런 소리 했냐? 이런 훌륭한 아버지 두고 연금 셔틀이라니 정말 불효자구나. 둘째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사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독립해서 살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저는 돈 밝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돈 제가 알아서 쓰겠어요. 그날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해운대구에 원룸을 하나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살이가 막막했습니다. 요리도 아내가 다 해줘서 제대로 못했고 청소나 빨래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더라고요. 간단한 요리는 유튜브 보고 배워서 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 뱅킹도 배워서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공무원 동기들하고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게 됐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니어 공무원 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경험담도 들려주고 공직 윤리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줘요. 그런 일들이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뿌듯해요. 며칠 전에 첫째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신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자주 뵙겠어요. 첫째는 항상 저를 이해해줬지만 이번 일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둘째도 계속 연락해서 사과하고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다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보니까 둘째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생활비 150만 원 지원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어려워졌죠. 며느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을 풀타임으로 늘렸다고 해요. 그래도 부족해서 첫째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안쓰럽긴 하지만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바둑도 두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눠요.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말에는 공무원 동기들과 만나서 등산도 가고 가끔은 여행도 가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가장 뿌듯한 건 후배 공무원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 선배님, 공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면 후배들이 정말 고마워해요.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보람을 느끼죠. 지난주에는 구청에서 퇴직 공무원 간담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현재 구청장님이 직접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윤봉수 전 과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 구가 있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계속 좋은 가르침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요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져서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한 달에 2~3번은 강의를 해요. 강의료도 받지만 그보다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선배님 덕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외롭기도 해요. 아내가 그리울 때도 있고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과 자존감이 더 크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돈 아껴 쓰세요, 이건 왜 샀어요라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편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눈치를 봐야 했나 싶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사진 편집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직원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배워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편집해서 달력을 만들어 친구들한테 나눠주니까 다들 좋아해요. 지역 역사 연구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제가 35년간 지켜본 변화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목은 한 공무원이 본 우리 구 35년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당뇨병도 초기 단계라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대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운동도 하고 가끔 같이 여행도 가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공무원 동기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3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니까 추억도 많고 서로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봉수야, 내가 정말 용기 있게 잘했다. 우리도 내 덕분에 자존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 동기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둘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며느리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마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색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자, 손녀들은 가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할아버지한테 돈 아껴 써라고 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첫째 손자가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공무원에 대해서 과제를 쓰는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할아버지 자랑을 안 해줬죠?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때 손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 땀 흘려 번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를 연금 셔틀이라고 부르면 마음이 아프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뵐게요. 할아버지 이야기 친구들한테도 자랑할게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돈 문제로 시비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받는 연금은 그분들이 평생 일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족을 위해 보태주신다면 감사하게 받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처럼 상처받고 나가버리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그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물론 가족 관계가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이에요. 혼자 사는 게 두렵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같은 곳에 가보세요. 비슷한 처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79세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후배 공무원들 멘토링도 하고 지역 역사 연구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에요.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참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해요. 둘째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음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가 바탕이 된 관계 말이에요. 며느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를 연금 셔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줬으면 해요. 손자, 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를 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저처럼 79세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